국내 반기 배당주들에 대한 23년도 5월 기준 배당률 재점검과 5년간 실적과 배당률 변화 정보를 정리하여 공유 드립니다. 배당주들만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배당금을 꼬박꼬박 정해진 날짜에 지급을 받아서 복리로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과 꼬박꼬박 정해진 날짜에 이 배당금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가능하다면 배당금 재투자 측면에서는 분기 배당주를 가장 좋아하지만 반기 배당주 중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대상들이 많이 있어서 가끔씩 실적 발표 시즌과 더불어서 한 번씩 살펴보는 편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실제로 투자를 하고 소개해드리고 있는 대상으로는 맥쿼리 인프라와 현대차 EUV 그리고 LG U+ 정도가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배당률 먼저 살펴보면 5월 기준으로 맥쿼리 인프라는 배당률이 6.2%, 그리고 현대차 EUV의 경우에는 4월 달에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한 달 만에 20% 이상이 상승하면서 배당률이 7% 이상이었지만 6.23%이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SO일의 경우에가 우선주의 경우 6.8%, HD 현대가 7.6%, 그리고 LG U+가 5.7%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과거 22년도 실적 기반의 배당금 지급 이력으로 표기되는 고배당률만 보고 투자를 하시면 배당주 투자에서도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한 황금알이 배당 성향만을 급격히 인상시킨 경우, 실적이 상승하여 비례하게 황금알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배당 성향만을 급격히 인상시킨 경우는 매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항상 배당주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재무제표와 다트 전자공시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4월과 5월은 저 같은 배당자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기분 좋은 설레는 달입니다. 4월 달은 연간 배당금이 입금이 되는 달로 대부분 배당주 투자자들은 배당금 입금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5월 또한 분기 배당주들의 배당금이 지급되는 달이죠. 반기 배당주와 분기 배당주들의 배당락과 배당금 수령일을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면, 이전에 소개드린 분기 배당주의 경우에는 3월과 6월, 9월과 12월이 각각 배당락이 됐었으며, 이번에 소개드리는 반기 배당주의 경우에는 6월과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영업일 기준 2일에서 3일 정도 뺀 날짜가 배당락 일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돼서 배당금 지급일은 12월 기준의 배당락은 전부 다 4월 달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입금이 되고 있으며, 반기 배당주의 경우에는 6월 말 기준의 배당락이 이제 결정이 되면 일반적으로 2달 정도 후인 8월 달에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배당주라고 해서 배당금이 지급되니까 안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당주 선택을 제가 하고 있는 기준을 공유를 해드리면 최소한 배당률이 5%는 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적금 이율보다는 배당률이 높아야 주가 변동성 리스크를 감내하는 수익률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장의 고배당률 뿐만이 아니라 실적이 동반 상승하고 있으면서 배당을 성장시키고 있는 기업을 좋아합니다. 이렇지 않고 우리는 전통적인 고배당주니까 배당 성향을 증액시켜서라도 배당금을 유지해야겠어 라고 배당 성향만 올리는 기업은 매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산업 안정성이 갖춰진 산업과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시가총액이 높고 사이클 기업이 아닐수록 유리합니다. 자, 그럼 반기 배당주들의 반기 배당금 지급 이력을 좀 살펴보면, 맥쿼리 인프라의 경우에는 22년도에 상반기에 380원을 지급하고 하반기에도 390원을 지급하면서 합계 배당금 770원을 지급하였고, 현대차 EUV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1000원, 그리고 하반기에 6,000원을 지급하면서 합계 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SO일 우선주의 경우에는 상반기 2,500원, 그리고 하반기 3,000원을 지급하면서 합계 5,500원, HD 현대의 경우에는 상반기 900원, 하반기 3,700원을 지급하면서 4,600원, LG U+의 경우에는 상반기 250원, 하반기 400원을 지급하면서 650원을 지급했는데,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같은 반기 배당주라고 해도 일부 기업들은 반기 배당을 지급을 하고는 있으나 연말 배당금의 비중이 사실상 너무 높은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EUV와 HD 현대의 경우가 상반기 배당금이 사실 찔끔 지급을 하고 하반기에 배당금이 몰려있는 상태로 확인이 되고요. 하지만 일단 반기 배당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후에 균등한 반기 배당금을 지급하다가
분기 배당으로 발전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현대차 이후의 경우에도 이번에 분기 배당 정책을 발표했으며 얼마 전까지 반기 배당주에 속해 있었던 우리금융지주와 하나지주 또한 분기 배당을 발표한 상태죠. 연 1회 배당보다는 아무래도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의 5년간 배당금과 실적 변화를 요약해서도 살펴보는 것이 재미가 있는데, 맥쿼리 인프라의 경우에는 18년도에 배당금이 622원 지급되던 것이 22년도에는 770원으로 지급되면서 배당금이 23% 증액되었고, 실적의 경우에는 18년도 2,600억이었던 것이 22년도에는 3,700억으로 늘어나면서 실적이 약 42%나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좋게 상승을 해주고 이거와 비례하는 크기로 환급화를 지급하는 케이스, 이런 경우들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EUB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했는데 18년도 실적이 2조 4천억이었던 것이 22년도에는 무려 9조 8천억까지로 해서 엄청난, 원래 대기업이었음에도 실적이 400%나 상승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23년도 1분기에도 다시 역대급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죠. 배당금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았는데 18년도에는 주당 4,000원을 지급하던 것이 22년도에는 7,000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배당금이 40% 정도 인상시킨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환급화는 아니었던 것이 실적은 400%나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23년도도 배당금이 증액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오일 우선주의 경우에도 18년도 배당금이 주당 750원밖에 안 됐던 것이 22년도에 무려 5,500원까지 증가를 하면서 약 730%가 증가를 했습니다. 실적은 6,300억 하던 것이 3조 5천억까지 뛰면서 실적도 550%나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배당금 지급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HD 현대의 경우에도 3,700원이 4,700원으로 되면서 25% 배당금 증액, 실적의 경우에는 3,600억이었던 것이 3조 3,800억까지 증가를 하면서 약 920%나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LGU 플러스의 경우에도 이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북이 같은 배당주 주식이 아닌가라는 말들이 많은데 18년도에 400원 지급하던 것이 수치상으로는 250원 늘어서 650원이 지급됐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퍼센트이지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굉장히 빠른 시기에 배당금이 60%나 증가를 했고 실적 또한 7,400억 하던 것이 1조 클럽에 들어오면서 1조 800억까지 증가를 하면서 실적도 굉장히 빠른 기간 내에 약 145%가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LG U+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 이슈를 잘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예사롭지 않은 상승률로 실적 급발진을 한 대상이 세 곳이나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환율 상승 효과로 일시적 수혜를 입은 것도 맞겠지만 현대차와 S-오일 그리고 HD 현대의 경우에는 나름 굉장히 큰 대기업들인데 5년 만에 저런 실적 상승률이라니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있었고, 저는 이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맥쿼리 인프라 정도의 경우에도 실적과 배당금 상승률이 저 정도만 돼도 매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저 녀석 역시 10년 이상의 연평균 수익률은 배당금을 포함하면 11%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이 사회에서 시간 배열을 3개월, 6개월, 1년 정도로 봤을 때는 항상 좀 위기가 많고 변수가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 배열을 5년 정도로만 늘려서 좀 멀리서 살펴봐도 덧셈의 영역이 아닌 곱셈에 의한 물가 상승률과 실적 상승률이 반영되는 이쪽 게임은 복리의 영역은 정말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현금은 복리로 자산 가치가 하락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본 화폐 총량 자체를 계속해서 곱셈으로 늘려버립니다. 이것은 1년 단위로는 별로 체감이 되지 않지만 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금의 가치가 복리로 계속 하락합니다. 예금을 1억을 예금으로 해놓으면은 이거는 손실이 안 나는 자산이야 라고 오해를 하기 좋지만 1억을 은행에 넣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내년의 경우에는 숫자는 그대로 1억이지만 실제로 그 현금과 이제 현금이라는 종이 쪼가리는 결국에는 물건과 교환하기 위해서 있는 목적인데
그 현금으로 뭔가를 살 수 있는 소비력 자체가 감소한다는 것은 현금 자체가 9,500만 원으로 줄어든 것과 동일하게 저는 해석을 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세이브한 마시멜로 저의 현금을 복리로 자산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1년과 2년 단위로는 안정감이 느껴지는 현금은 자산이지만 5년과 10년 단위로는 항상 화폐 총량의 막대한 증가로 인하여 실제 자산 가치상으로는 항상 손해를 보는 자산이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드린 맥쿼리 인프라와 현대차 EUB, LG U+의 경우에는 이 표시가 된 3개 대상은 상세한 실적과 배당금, 기업 분석편 영상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으니 댓글에 해당 영상 링크를 참조해 보시면 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의 경우에는 IRP와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금 비과세 및 세액공제 혜택도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을 내지 않는 효과는 생각보다 복리로 굴러갈 때 엄청난 혜택이 크기 때문에 꼭 비과세 혜택을 챙겨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기타 이외 개별 주식들은 ISA 계좌를 활용하시면 200에서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율 과세, 원래는 15.4% 세금을 내야 되는데 9.9%만 내면 되기 때문에 약 5.5% 세금을 덜 안 내고 9.9%만 내면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년 만기 때마다 해지하여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관시켜서 배당금 비과세를 증폭시키는 고급 스킬도 나온 상태입니다. 배당주 투자자들은 개별 주식이건 ETF건 이제는 둘 다 모두 꼭 비과세 혜택들은 챙겨 가시는 것을 필수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마시멜로 모으기를 하고 있는 저희 같은 배당주 투자자들에게 1년이나 2년 후가 아닌 5년에서 10년 단위 후까지 배당주 재투자를 열심히 모아가면, 마시멜로를 잘 모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개별 주식 분석편에서는 시나리오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금 1억의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이었던 맥쿼리 인프라를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주가가 12,400원이기 때문에 주식 수량을 8,065주의 마시멜로를 우리는 소유할 수가 있게 되고, 이를 22년도 주당 배당금이었던 680원으로 곱셈을 하면 세후 연 배당금은 464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고작 1억을 투자해서 464만원 밖에 못 받아 라는 생각이 배당주 투자자들에게는 있을 수 있지만, 1년 뒤에도 실제로 1억 464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를 좀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주가가 연평균 2%씩 상승을 하고 배당률이 연평균 7% 상승을 한다는 시나리오를 대입을 해봤을 때, 이는 우리나라 배당주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패턴 중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주식 수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당 연평균 배당금 또한 연 7%씩 상승한다는 것은 1년 단위로는 체감이 별로 되지 않지만 5년 뒤에는 원금의 경우를 살펴봐도 1억 2,955만원으로 해서 5년 뒤에 30% 정도 수익, 별로 대단한 수익률이 아니죠. 주가 또한 13,800원이고 예를 들면 주식 수량이 1,294주로 늘어나게 되는 시나리오인데, 여기서 배당주들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이 주식 수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금 거위의 수량이 얼마나 됐는지, 이 원금만 봤을 때는 1억 2,955만원이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배당주 투자자들은 배당주를 받기 위한 황금 거위의 숫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294마리의 배당 황금 거위가 생기는 것이고, 이를 곱셈을 해서 한 마리 한 마리가 950원어치를 낳아준다고 생각을 하면 세후 연 배당금은 827만원으로 증가가 하게 됩니다. 한 15년 뒤의 일이 아니라 5년 단위로만 해도 엄청난 상승률이 아니었음에도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였던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현대차라든지 HD 현대 같은 엄청난 실적 상승이 아니라 가장 보수적인 계산을 했을 때에도 이 정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10년 단위까지만 쭉 이어갈 수 있어도 황금 거위를 13,968마리를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덧셈의 영역이 아닌 곱셈의 영역으로 우리는 들어오면 한 주당 1,340원짜리 황금알을 낳아주는 녀석으로 황금 거위가 성장을 하게 돼서 이를 곱셈을 해보면 1,583만원이라는 세후 연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뭐 3억, 5억을 모은 것도 아니고 뭐 20년, 30년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로 복리로 10년까지만 계산을 해도 사람의 머리로는 절대로 이 수치를 계산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가급적이면 한 달에도 몇 번씩 살펴보면서 열심히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이상적으로 보이고 5년 단위로는 항상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는 배당주 투자 대상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사실 현실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은 투자의 최악의 본능들을 수십 가지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5년은커녕 5달도 기다리기 너무나도 힘들고 이런 종류의 영상들을 보더라도 사람 뇌의 특성은 3번 이하로 본 것은 막대한 정보 처리를 해야 되는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금방 삭제를 시켜버리는 기본 기능이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임시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력한 손실 회피 본능과 군중 심리, 이 단 2가지 본능을 알고 역행을 하는 것조차도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습이 필요한 험난한 항해겠지만 이 게임 영역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자본주의가 선사하는 복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그리고 이제는 사실 선택이 아니라 과거에는 좀 열심히 뭐 이렇게 하면은 되는 사회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필수적으로 자본소득에 의한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현명하고 꾸준한 공부 및 시행착오를 너무 크지 않게 작게 겪으면서 경험치를 얻고 레벨을 올려가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 및 비과세 운영 팁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